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한정공대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달 안에 본회의까지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부영에 대한 특혜 의혹은 여전히 논란입니다. 부지를 제공한 대가로 부영에 특혜가 주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 학교 설립 못지않은 과제가 됐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별다른 문제 없이 통과했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특별법이 산자위 법안 소위와 전체 회의 문턱을 넘기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뼈아프게 지적된 부분은 부영 골프장 잔여부지 특혜 의혹입니다. 부영 골프장 75만 제곱미터 가운데 에너지공대 캠퍼스 부지로 제공되는 40만 제곱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35만 제곱미터를 부영 측이 3종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서 아파트를 짓겠다며 허가 신청을 낸 것과 관련된 특혜 논란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캠퍼스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용도 변경을 약속한 것인지 과도한 특혜를 막을 방법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대학 설립 부지와 또 인근의 특혜 시비라든지 투기 의혹의 관련해서 정말 부처가 명확히 해소하고 또 책임을 질 수가 있는지.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잔여부지 용도 변경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서 특혜 의혹을 해소하고 개발 이익은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전협상 제도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땅값 상승에 따른 개발 이익으로 부영 측이 250억 원 가량을 분담하도록 하고 공공기여율도 37.8%로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개발 부담금에 대해서는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발을 하면서 이익이 되는 것을 그만큼 정부에서 환수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한 250억 정도 될 거라는 거죠. 에너지공대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서 이번 달 안에 제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 불발 위기까지 불러왔던 부영 특혜 의혹을 해소하는 일은 에너지공대 설립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여수를 방문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이 3월 국회에서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법안 내용에 대한 조정이 끝났고 처리 순서도 합의했다면서 3월 국회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고 유족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특별법 제정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순천 방문 때 우리 유족 자동차 부품 기업인 호원에서 노동자들의 공장 점거 농성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조 활동 보장과 해고된 위원장의 복직 문제가 쟁점인데요. 노사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의 호원지회 노동자들이 사흘째 공장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점거 농성 이후 노사는 6차례 만남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노조 설립 이후 해고된 지회장 복직과 노조 활동 인정. 노조는 해고된 지회장을 복직시킨다는 명확한 약속과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활동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수노조 만들고 이렇게 탄압하고 아마 이게 매뉴얼처럼 회사 측의 사측의 매뉴얼처럼 아마 남아도올 겁니다. 호원 측은 사무실을 제공하는 등 호원지회 활동을 인정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복수노조 가운데 대표 교섭 노조는 한국노총 산하의 호원노조인데 교섭권을 갖지 않은 호원지회가 점거 농성을 이어가 손실이 700억에 이르렀다고 맞섰습니다. 정당한 조합 활동을 해라. 정당하게 하면은 우리들이 언제든지 보호한다. 그걸 수차례 했는데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호원지회와 한국노총 소속 호원노조 간의 노노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도 나옵니다. 한편 노사 갈등이 길어지면서 대화와 타협을 주문하는 각계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는 지역경제 타격을 우려하며 노조 측을 압박했고 반면 시민사회 단체들은 노조 탄압을 하지 말라며 사측을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어젯밤 광주의 한 화훼단지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숙소로 사용하는 곳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거시설을 개선하도록 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비닐하우스가 집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다란 비닐하우스가 앙상한 뼈대를 드러낸 채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광주시 북구 용두동의 한 화훼농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던 외국인 노동자 14명이 불이 났다는 인근 주민의 외침에 긴급 대피했습니다. 하마터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올해 초부터 비닐하우스 거주를 금지했고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을 숙소로 제공하면 고용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비닐하우스 숙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용 허가 기간이 보통 3년이다 보니 대책 발표 이전에 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한동안 주거 개선을 하지 않아도 되고 재고용의 경우 6개월 동안의 이행 기간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정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약 69%, 사업주 가운데 약 64%가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이나 컨테이너 등을 숙소로 이용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만큼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 하지만 광주와 전남 지역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있는지 통계조차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보고요.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 노동자들에서 그래서 주거 환경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 전수가 필요하고요. 외국인 노동자들은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라고 수년째 외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그들의 간절함을 채워주기엔 아직 부족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MBC 취재진이 경찰과 잠복 끝에 현장을 취재했는데요. 설마 했다가는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여수시 국동 도로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피해자를 만나 돈을 전달받을 예정이라는 정보가 입수된 지점입니다. 피해자나 현금 수거책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나타나는지 감시하며 2시간째 잠복 중인 경찰 수사팀. 일단 여수로 가가지고 600만 원을 전달받아라. 그렇게 이제 전달을 받고 광주에서 지금 이 수거책이 출발을 한 거죠. 결국 수거책으로 보이는 사람을 포착했고 그 사람 차가 몇 번이래. 그래 알았어. 수거책이 피해자에게 다가가기를 지켜보다 피해자로 보이는 여성이 수거책에게 봉투를 건네는 현장을 덮칩니다. 나가. 경찰은 피해 여성을 만나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빨리 비행기 모드 바꿔.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대부분 해킹 앱으로 휴대폰을 원격 조종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때문에 원격 접근 차단을 위해 곧바로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 돈 절대 보내시면 안 되고. 다행히 오늘 600만 원 사기 피해는 막았지만 이 여성은 이미 며칠 전 700만 원을 다른 수거책에게 건네고 난 후였습니다. 여성은 대출 상환금을 건넸을 뿐이라며 아직까지도 피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혹시 뭐 돈 보낸 거 있어요? 아니요. 없죠. 그거는 그냥 대출 상황이어서 그거는 이미 다 처리돼서 이상이 없어요. 보냈어요 또? 네? 얼마 보냈어요? 그거는 어제 보냈는데. 얼마? 700만 원. 피해자의 휴대폰에선 전화를 가로채는 해킹 프로그램이 확인됐고 곧바로 은행에 제대로 확인해보니 상환된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얼굴 보고 줬는데요. 상환됐을까요? 은행 직원들과의 통화나 상환금 납부 증명서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또 사기인지를 모르고 주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나중에 오히려 쌀 같은 경찰은 최근 통장 개설이 어려워지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직접 수금하는 경우가 많다며 금융기관은 절대로 만나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범죄의 또 다른 수거책이나 배후 조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나오는 쇳가루에 고통받던 여수 묘도 온동마을 주민들이 결국 이주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암으로 투병하거나 사망한 주민의 70%가 폐암이었는데요. 최근 포스코 노동자들의 질병이 잇따라 산재 인정을 받은 만큼 주민들의 피해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 건너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날아드는 쇳가루 피해에 시달리는 여수시 묘도 온동마을. 작물에 아주 심하게 내려가지고 저희들도 도저히 먹지를 못하고 상품으로서 판매는 전혀 불가한 그런 상태입니다. 온동마을뿐 아니라 묘도 곳곳에서는 쇳가루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수 산단과 마주한 또 다른 마을은 산단 제품 부두를 오가는 대형 화물선으로 인한 소음 피해까지 심각한 상황. 봄부터 이제 창문을 열고 우리 생활하잖아요. 그럼 잠 자는데 너무 그냥 소음이 막 심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좀 생활권 자체가 힘들어요. 결국 주민들은 집단 이주까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묘도 5개 마을 청년회가 전라남도와 여수시 등에 대책을 요구하며 이주 대책위원회를 발족한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될 거라고는 저희들도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어렵겠지만 그러면 우리 생존권이라도 보장을 하게끔 어떤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대책위의 첫 사업은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한 자체 설문조사. 주민 전체의 절반 이상인 300여 명이 조사에 참여해 99%가 이주에 동의했고 주민 중 암으로 투병을 하거나 숨진 사례가 있는 사람이 200명이라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중 70%는 폐암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도 최근 포스코 제철소에서 근무했던 노동자들의 폐암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바 있어 연관성이 주목됩니다. 환경 피해에 관한 구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 장관에게 이제 그 구제 요청을 하는 건데 그런 걸로 이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죠. 전수조사를 통해서 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구제와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보상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십 년 동안 피해에 시달려온 주민들이 본격적으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기업과 지자체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사자 명예훼손 항소심을 앞두고 재판 관할 이전을 요구한 전두환의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전두환 측의 재판 관할 이전 신청에 대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재판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전두환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전두환 측은 신청인의 건강 상태와 지역 민심 등을 고려할 때 광주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5.18 책임 인정하지 않습니까? 광주과학기술원 김기선 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기선 총장은 구성원들이 화합해 지스트가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연구의 산실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며 최근 논란에 책임을 지고 부총장단과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임기가 2023년 3월까지인 김 총장이 사퇴함에 따라 지스트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후임 총장은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스트 노조는 김기선 총장이 지난 2년 동안 급여 외에 거액의 연구수당과 성과급을 챙겼다며 자질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산정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대상을 선출직 공무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산정지구는 2018년부터 빅그린 산단 배후주거단지 후보로 검토됐고 지난해 7월에는 LH가 공공택지로 산정지구를 제시했다며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지방의원과 지자체장으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출직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위한 특위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전라남도가 LH 땅 투기와 관련해 도내 도시개발사업지구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투기 의혹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6월 말까지 도청 공직자는 물론 산하기관인 전남개발공사의 직원과 퇴직자를 대상으로 해당 개발사업지구의 거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2017년 이후 이뤄진 도시개발사업지구 11곳으로 전남도는 부동산 거래 명세를 확인하고 거래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계획입니다. 광주상공회의소 24대 회장으로 정창선 중흥건설그룹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임시의원 총회를 열어
양진석 호원 회장의 사퇴 이후 단독 후보가 된 정창선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제24대 회장에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취임 인사말을 통해 광주 전남이 더 이상 낙후된 도시가 아닌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현안 과제 해결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뚜기에 중국산 미역을 납품한 혐의로 해경 조사를 받던 납품업체가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여수 해경은 지난 4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결과 해당 업체가 중국산 미역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밀수와 원산지 표기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